안녕하세요. 소방안전교육사 박순균입니다. 예, 소방안전교육사 2차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그 시험 당일 날에 주의 사항은 물론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를 해야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이렇게 보는데 1차 시험은 어, 그 사지 선다잖아요. 그냥 문항수 나오면 25각 총 이제 1교시 세 과목을 보시는데 세 과목을 보시고 난 이후에 2교시 국민안전교육실무 시험을 보실 때 그 텀이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서 미리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시험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방안전교육사 2차 시험 어떻게 그 당일날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죠?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9시에 1차 시험 하잖아요. 9시에요. 9시에 1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9시 반이구나. 입실은 9시고요. 1차 시험이 이제 9시 30분부터 그죠? 9시 30분부터 10시 45분까지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을 이제 치고 나면 감독관이 그때 얘기를 할 거예요. 45분에 끝나자마자 막바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이 수험지 걷고 그리고 어, 얘기를 할 거예요. 1차 시험을 보시고 2차 보실 분 2차 1차만 보시고 나가실 분 계신지 아니면 1차 보시고 2차까지 보실 것인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2차까지 보는 걸 생각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차 시험을 보시고 나면 자신감이 없으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해요. 저 1차만 보고 2차 안 보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2차까지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깐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수험장에서요. 밖에 밖으로 그러니까 교실 입실하거든요. 건물 교실 입실하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내에서 있는데 타교실 타뭐그 아는 사람 있으면 잠깐 그 이제 다른 그 같이 시험 보는 사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건물 밖에 나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예. 건물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1차 시험이 이제 9시, 10시 45분에 끝나고 2차 시험은 11시 30분이거든요. 11시 30분에 2차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 시험 끝나면 10시 45분에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고 나면 한 5분에 10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제 50분에 끝난다 그래도 11시 30분이니까 4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때 요 시간이 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보통 이제 10시 30분에 시작한다면 11시 30분에 2차 시험을 시작하면 보통 11시 20분에 감독관이 들어와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 50분이나 55분부터 11시 20분. 네. 보통 25분에 30분 차이, 30분 그 사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수험 공부하신 분들이 1차 시험 볼 때 아침에 뭘 먹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되게 좀, 빈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가방에 혹시나 뭐 음료 같은 거나, 음료나, 어, 물, 아니면 간단한, 어, 간식거리, 이것을 준비해 가시면, 음,
오전에 시험 보느라고 되게 그 1차 시험 보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어요, 뇌에서. 그래서 위에 부담이 없는 간단한 것들 좀 가져가셔서 그 시간에 뭐 핫바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드시는 게 좀 뇌를 이완시키고 몸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저는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고 다시 차에 모든 거 놓고 와갖고 어, 갔다 오려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촬영을 학교 운동장 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저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히 수험 보시기 전에 문의하셔서 네? 차량 승용차나 뭐 차를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아침에 시험 보는 당일 되게 좀 몸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인근에 어디 학교 운동장으로 저는 개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셔서 인근에 인근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미리 가르쳐서 주차를 하시고 차 안에서 좀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1차 시험을 보시면 1차 시험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제 만약 망했다 아니면 해볼 만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음, 근데 1차 시험을 그렇다고 해서 막바로 거기서 채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시험 끝나고 다 채점하는 거니까 중간에 망했어 빨리 갈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2차 시험까지 치시기를 저는 네,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이제 11시 20분 되었어요. 되어서 감독관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보시고 있던 그 책들은 다 정리해서 앞으로 내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요번에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험장에 수험생들을 간격 거리도 좀 많이 띄울 것 같아요. 띄우고 교실도 좀 여러 좀 평소보다 2배 정도 이렇게 늘려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이제 감독관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의점 이런 거 얘기해 줄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작성은 샤프 연필은 안 됩니다. 샤프 연필 안 되고요.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볼펜을 쓰실 때 꼬박꼬박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2차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수험 접수하시기 몇 달 전이나 이제 이 시험을 접수하시면서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항상 볼펜을 가지고 이 손이 자동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좀 하셔서 현장 그 시험 볼 때는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쓰되 빨리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커다랗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가져가셔서 답안지 옆에나 이런 데 보면, 뒷장이나 옆장에 보면, 샤프 연필로 이렇게 내 생각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2차 문제가 나면, 뭐, 19년도 같은 경우에 스위스 치즈 모델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샤프 샤프 연필, 샤프나 연필로 옆에 끄적끄적 이렇게 좀 써놔요. 총 이제 1차, 2차 문제가 18년에는 네 문제, 19년에는 5문제가 났는데, 거기 세부적인 어떤 어, 한 문제에 2가지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그 내용들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샤프나 연필로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것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안지 보신 분도 계시고 예,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답안지 별거 없고요. 답안지 맨 앞장에 이렇게 수험번호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제 답안지를 딱 받으면 그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앞장에 답안지를 어떻게 쓰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답안지 쓸 때 이제 저는 처음 쓸 때 당황해갖고 그냥 여기 문제 1번 해갖고 그냥 해답을 그냥 해답을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막 해답부터 썼어요. 치즈 모델이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막고르게 쓴 게 아니라 뭔가 좀 앞에 좀 이렇게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에, 이렇게 띄워놓고 문제 답안만 이렇게 썼어요. 이 앞에 혹시 내가 뭘 써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답안지 앞에 작성 요령을 제가 안 읽고 쓴 거죠. 여기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 1 스위스 치즈 모델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이거 해답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해답 여기다가. 네. 그래서 이란 뭐 주저리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문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뒷장이 여러 장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앞에 문제가 다섯 문제면 그대로 쫙쫙 쓸 필요 없어요. 한 장에 이렇게 쓰고 뒷장에 가서 또 문제 2 이렇게 쓰고 문제 3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이제 음 왜냐면 이게 여러 장이 있어요. 한 20장 넘어요. 20장 넘어서 내가 쓰고 남아요. 예. 그리고 이제 쓰시다가 혹시나 그러면 이제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 분량을 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우선 자신이 있는 문제부터 1번 생각 안 난다. 1번 패스. 이 뒷장 나가서 뒷장에 넘어가서 쓰시는 거죠, 뭐. 2번 문제 뒷장 넘어가서 뒷장 넘어가서 2번 뭐 이렇게 행동주의 개념 및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문제 쓰고 문제 작성하고 해답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쓰실 때 또박또박 쓰시는 거 근데 그게 마음같이 되지 않아요. 예, 되게 막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좀 정자를 쓰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쓰다 보면 위에가 생각 안 나면 밑에다가 여기 이제 연필로 이제 끄적끄적 할 수 있죠. 연필로 이제 작성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쓰고 나중에 지우시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위에는 문제 쓰고 해답을 쓰고 그죠? 여기는 해답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음, 보통 이제, 요번에 어떤 문제가 날까 많이 고민도 되고, 그런데 우선은 이제, 2018년부터 3차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안전교육 실무 이게,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은 좀 많이 빠지고, 실제적으로 소방안전교육사라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 최소한의 지식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교수학습 지도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몇 명이 채점을 이거 채점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예. 채점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채점을 몇 분이 하시나? 다섯 채점을 5명이 해요. 그죠? 5명이 하고, 그 다음에
최저점과 최저점을 배제해요. 그리고 3명의 채점을 평균 내서 점수를 산출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 채점관들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문제에 따라서 채점 출제하신 분들이 각 총 점수에서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채점을 해요. 제가 그 시험을 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부분 점수를 맞는 방법을 예?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서 이 문제 진짜 모르겠어. 교수 매체 작년 같은 경우에 대일의 그 교수 매체 이론 배경을 설명하고 교수 매체 및 활용 사례 3가지 및 근거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대일의 교수 매체 그 이론적 배경은 나름대로 그냥 쓸 수 있는데 완벽하게 쓰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게 15점이거든요. 그러면 15점 중에 난 그러면 7점만 맞자. 이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쓰고 그럼 부분 점수 맞아야지. 그 교육 매체 활용 및 사례는 그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강안전 교육을 했을 때 어떤 걸 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교육 매체와 이걸 연계시켜 갖고 쓰면 15점 30 대일의 그 문제 중에 이론적 배경이나 설명을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뭐 5점이나 받겠다 그러면 교수 매체 활용 사례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썰을 좀 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 한 10점 맞거나 15점 맞았을 때 한 20점 정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2차는 결국은 안전교육사라는 내가 만일 안전교육사라면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2차 준비. 그러면서 안전교육사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고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2차 안전 국민안전교육 실무 준비하실 때 좀 수월하거나 아니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한 번 다 시험 안 봤는데, 그리고 작년 시험 보신 분들도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다는데, 맞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한 번 안 봐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분 점수를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안전교육사라면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애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다. 대신 그 근거는 뭐냐? 우리 주어진 소방안전 교육 실무의 이론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 19년에 났던 것들을 우선 제외시키고 나머지 이론을 가지고 가면 그것들을 다 외우지 말고 핵심 포인트만 외워서 내가 수험장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줄여서 나가실 때 거기서 내가 소방안전 교육사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할 것인가라는 상상력을 붙여서 답안을 쓰면 돼요. 그 연습을 조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양식 이런 양식으로 어렵지도 않아요. 이런 양식 이렇게만 그려서 출력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면 해서 한번 해보시면 소방안전교육사 2차 시험을 떨지 않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2차 시험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2차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소방안전교육사
2차 시험 요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